죽음의 순간 우리 몸과 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심장이 멈추기 직전 뇌파는 오히려 살아있을 때보다 더 강렬하게 폭발하고 의식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죠. 최근 과학자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뇌를 실시간으로 관찰한 결과 우리가 알던 죽음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통스럽고 두렵기만 할 것 같았던 그 순간이 실제로는 우리 몸이 준비해온 가장 평화로운 여행의 시작이었던 거죠. 오늘은 과학이 밝혀낸 죽음의 진짜 모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양 국가들의 통계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원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죽음이 시작되는 첫 번째 신호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사라지는 거예요. 의사들은 이걸 죽음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몸 전체가 깊은 이완 상태로 들어가면서 식욕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이 시점부터는 음식이나 물을 한 숟가락씩만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몸의 모든 기능이 최소화되거든요. 신기한 건 이게 고통스러운 과정이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거라는 점이에요. 마치 아주 오래된 기계가 천천히 작동을 멈추듯이 우리 몸도 부드럽게 기능을 내려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단계에 있는 환자 중 72%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재회하는 꿈을 꾼다고 해요. 59%는 어딘가로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꿈을, 28%는 과거에 의미 있었던 순간들을 다시 경험하는 꿈을 꾸죠. 왜 이런 꿈들을 꾸는 걸까요? 이 시기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잠으로 보내고 심지어 의식을 잃었다가 되찾기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깨우려고 흔들어도 전혀 반응이 없을 정도로 깊은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의식을 잃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깨어났을 때 자신이 의식을 잃었다는 걸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잠들어 있었다고만 생각하거든요. 결국 당신은 의식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평화로운 꿈속을 떠도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단계가 독감에 걸려서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을 때와 비슷하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독감일 때는 자고 나면 조금이라도 기운이 회복되지만 죽어가는 과정에서의 수면은 전혀 회복되지 않습니다. 피로감은 계속해서 깊어지기만 하고 의식은 점점 더 오래 사라지죠. 이 시점부터는 입으로 약을 먹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주사기 펌프나 좌약을 통해서 약물을 투여받게 됩니다. 몸이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면서 외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빛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시기에 심장은 점점 약하게 뛰고 혈압은 떨어지며 뇌를 포함한 모든 장기들이 제 기능을 잃어갑니다. 뇌는 남은 에너지를 아껴야 하니까 억제 기능을 포기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억제 기능이 사라진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죽어가는 쥐의 뇌를 연구한 결과 뇌의 억제력이 사라지면서 시각 시스템이 저절로 활성화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람한테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임사 체험을 할 때 터널 끝에 밝은 빛을 봤다고 증언하는 겁니다. 실제로 빛이 있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뇌가 마지막으로 시각 영역을 강하게 자극하면서 만들어내는 현상이었던 거죠. 네 번째 단계는 듣기에 좀 무섭게 들릴 수 있어요. 바로 죽음의 덜컹거림이라고 불리는 특이한 호흡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의식을 잃은 사람도 뇌의 호흡 중추는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숨을 쉬는데 문제는 입과 목을 제대로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이 목 뒤쪽에 계속 고이게 되죠. 이 고인 침과 빠른 자동 호흡이 합쳐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듣기에 상당히 불편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소리를 내는 당사자는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몸이 극도로 이완된 상태이기 때문이거든요. 주변에서 듣기엔 고통스러워 보여도 실제로는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나는 소리인 겁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과학자들조차 놀라게 만든 현상입니다. 뇌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활성화되는 거예요. 2013년에 심정지로 죽어가는 쥐들의 뇌를 분석했더니 특정 뇌 영역에서 저주파 감마파가 동기화되면서 엄청나게 강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놀랍게도 이 신호는 쥐가 살아있고 건강할 때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일관적이었어요. 고도의 인지활동을 할 때 나타나는 뇌파와 비슷한 수준이었죠. 그럼 사람의 뇌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연구자들은 심폐소생술을 받는 567명의 남녀 환자들의 뇌를 스캔했습니다. 결과는 쥐와 똑같았어요. 죽어가는 순간 뇌가 강렬하게 활성화되는 거죠. 그리고 심폐소생술로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몸에서 분리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어요. 고통이나 괴로움 없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관찰했고 자신의 인생 전체를 의미 있게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하죠. 특히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되돌아보게 됐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게 뇌의 억제 기능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억제력을 잃은 뇌는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까지 활성화시켜서 어떤 사람들은 오래전에 저장했던 기억들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됩니다. 반면에 어떤 환자들은 소생된 후에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뇌 스캔에서는 분명히 강렬한 활동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기억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집처럼 편안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죽어가는 한 남성의 뇌 활동을 관찰했는데 그의 뇌 패턴이 환각제 DMT를 복용한 사람들과 비슷하게 나타났어요. 하지만 최근에 더 세밀한 연구들은 흥미로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소생된 사람들이 죽음 직전에 경험한 것들은 일반적인 환각이나 착각, 심지어 꿈과도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게 뭔가 훨씬 더 실제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뇌가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라 정말로 어딘가로 가는 과정을 겪은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죽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공통적인 후회나 감정이 있을까요? 실제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인터뷰한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비슷한 패턴의 생각들을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했던 시간보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그랬다는 후회,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지 말고 자기 자신으로 살 걸 그랬다는 아쉬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 같은 것들이죠. 흥미롭게도 돈이나 명예에 대한 후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는 인간관계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진실했는지가 가장 중요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죽음의 과정을 과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우리가 상상했던 것과는 정말 다릅니다. 고통스럽고 두려운 순간이 아니라 몸과 뇌가 수백만 년 동안 진화시켜온 자연스러운 마무리 과정이에요. 배고픔이 사라지고 평화로운 꿈을 꾸고 빛을 보고 뇌가 마지막으로 폭발적인 활동을 하면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보게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어쩌면 우리를 다음 단계로 부드럽게 안내하기 위한 자연의 설계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전환이고 우리 몸은 그 전환을 가능한 한 평화롭게 만들어주려고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걸 알고 나면 죽음이 조금은 덜 무섭게 느껴지지 않나요?